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철입니다. 자, 대통령의 충격적인 기습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령, 이게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사실 한 번도 이렇게 계엄령이 이렇게 발동된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놓고 처음에는 이제 우파 진영에서 드디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자마자 그 무력함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왜 이러느냐, 자주 섞인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지만 이내, 야,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쇼다, 의도된 어떤 그런 그 계엄령이었다. 계엄령을 원래 진검승부로서 길게 끌고 갈 의도는 없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러 계엄령을 느슨한 계엄령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낼 것 드러내고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죠. 피하 구분을 하고 범보수를 결집시키면서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다시 쥔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분석을 이제 봤는데요.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그걸 차라리 진검승부로 정말 계엄령을 발동했는데, 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짓밟혔다라고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보수를 결집시키고 이제 반격에 나서는 게 더 진정성도 있죠.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걸 계산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그거 너무 과장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저도 처음부터 했지만 그걸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효과가 죽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구하려고 구국의 결단을 했는데 뭔가 여건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일단 놔두고요. 자,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이 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적 관계입니까? 적대적 공생이란 말이 요즘 나오는데요. 둘은 적대적이지만 서로 라이벌 관계지만 현재는 공생의 관계다. 서로 손을 잡고 탄핵 동맹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원래 이제 그런 의도였었죠. 탄핵 동맹으로 간다라고 봤는데 탄핵을 해버리면은 바로 조기 대선이 이제 일어납니다. 헌재가 만일에 그 탄핵을 인용해 주게 되면은 이제 멀잖아 이제 차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저쪽은 100% 이재명이에요. 그럼 이쪽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흔들리고요.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한동훈이 좀 더 크겠죠. 그럴 경우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일에 대선 치르면 한동훈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미 대선처럼요. 압도적으로 패배할 겁니다.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원하는 현 여권 지지자는 아무도 없겠죠. 근데 나중에 계산을 놔보니까 한동훈 친한계가 야, 큰일 났다. 이 탄핵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이 된다. 그때 되면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진다. 망한다. 보수 내에서 그야말로 변절자로 배신자로 제2의 유승민이 되면서 그냥 정치 생명이 끊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코난 몰린 것은 오히려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을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얻을 이익이 없어요. 한동훈은. 이재명만 지금 좋아지는 거야. 이재명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 아시죠? 이제 이런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자, 지금 보면요. 한동훈이 지금 놀랍게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합니다. 탈당. 이제 당에서 그만 나가세요. 당신 꺼져주세요. 없어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빠이빠이 꺼지세요. 이제 이겁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 원래 비정하고 부자 간에도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헤게모니 쟁탈 그 이상의 어떤 뭐가 있어요. 이 둘의 관계 속에는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라는 한동훈 지지자들의 생각들이 있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너무 홀대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전부터 속업해서 보게 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철저하게 윤 대통령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윤 대통령 보고 탈당을 요구하는 한동훈. 자, 이거 대통령 보고 스스로 탈당하라고 하니까 누구 생각나죠? 홍준표 생각납니다. 홍준표가 걔는 지지도 기차는 간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켜버렸죠.
강제 출당을 시켰죠.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한동훈이 지금 홍준표만큼의 그 당시에 상황과는 다르죠. 홍준표는 그 당시 강제로 대통령을 잘라낼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죠. 세상 여론이 온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니까요. 거기에 편성해서 손쉽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출당시켜버렸죠. 근데 지금 만일 한동훈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안 될 거예요. 당 안에서 벌써 그런 동조 세력이 없습니다. 동조 세력이. 국회의원들 지금 다수가 윤 대통령을 지금 결사적으로 지키자.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출당을 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탈당도 말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108명 중에 약 한 80명 정도가 대통령을 옹이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가게 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90명 정도로까지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때문에 한동훈은 과거 홍준표 같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출당을 시킬 수도 없고 대통령 스스로 뭐 탈당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고민하는 햄릿이 된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햄릿형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고 우면하다가 이제 끝날 정치죠. 자, 탄핵안을 그 대신에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 당신이 나가주면은 당은 내가 알아서 요리하겠다. 그리고 탄핵은 막겠다. 이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동훈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그런데 단수가 너무도 낮은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보수 주류층, 여권 지지층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다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그 한동훈의 저 생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 당신이 했던 행동 봐라. 국민과 함께 계엄령을 저지하겠다 그랬죠. 그때부터 뭔가 사달이 완전히 이제 났고 관계가 원래도 끊겨 있었지만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윤한은 한 몸입니다. 두 사람은 뭐 실과 바늘이에요. 순망치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없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약속 대련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만일에 그게 맞다면은 진짜 약속 대련이라면 완벽하게 100%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거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데 차기 주자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여권 지지층들이 한동훈 쪽으로 몰려가야 돼. 그 반대인데 뭐 지금 지지율 떨어지지. 여권 지지층이 오히려 한동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면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윤한이 지금 짜고 친다. 한 몸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약속 대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 대련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를 죽이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걸 의미하거든. 나를 밟고 가라. 그거거든요. 어차피 총선도 없으니까 이제는 차기 주자 중심으로 이제 당이 이제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근데 한동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그런 약속 대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딱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그런 단순한 어떤 논리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분석이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뇌피셜입니다. 예. 그리고 합리적 어떤 과학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희망사항, 희망 고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한동훈의 입장 이거 보십시오. 요즘 한동훈 표정이 거의 이런 표정이죠. 미남이라 그러는데 미남은 절대 아닌 것 같죠. 자,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되고요. 이제 적대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서로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입니다. 내가 당신을 대체할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을 그 윤석열 대신해서 보수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역할은 기대 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재명과 관계죠.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해내자. 한동훈 역사적 책임 다하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한동훈을 꼬실 겁니다. 한동훈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떤 당근과 채찍을 동원할 겁니다. 채찍은요, 한동훈 특검입니다. 한동훈 특검을 갖고 한동훈을 이제 회초리 때릴 겁니다. 한동훈이 겁을 낼 거예요. 검사 출신들이 원래 겁이 많답니다.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공포를 느낀다 그러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런 입장이 되면 한동훈도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검 자체가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카드라고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막 올려버리면은 한동훈은 그냥 아웃이야. 그냥. 나중에 법정에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요. 그 게임 아웃이야 그냥. 근데 한동훈은 절대적으로 이 한동훈 특검을 수용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칼을 딱 겨누고 있는 게 이재명하고 조국이라니까. 때문에 한동훈은 이재명에 의해서 놀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탄핵을 놓고. 그래서 이걸 지금 우파에서 이걸 경고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가장 무겁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현재는 탄핵을 막겠다. 탄핵 반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칼을 겨누고 한동훈 특검으로 찌르게 되면은 한동훈 두 손 두 발 들 수도 있어요. 항복할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 전체가 다 합치고 한동훈이 몇 명 데리고 가서 합쳐버리면 200석이 넘는 거지. 물론 그럴 때도요. 헌재가 그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 계엄령 사태를 저들이 적절하게 아마 이용할 겁니다. 논리의 주요한 근거로 차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론을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온 뒤에 탄핵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여론 흐름이다라는 걸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우리가 봤잖아요. 선동 탄핵이죠. 여론 선동 탄핵입니다. 그걸 통해서 헌재를 뒤집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헌법재판관 2명을 지금 빠진 상태로 있잖아요. 그걸 채우는데 동의를 했더라고요.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걸 보면 야권이 그동안 이재명은 직접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신중하게 그동안 나름대로 몸조심하면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물실혹이 때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고 있고 윤석열 이제 드디어 지금 칼을 빼자. 탄핵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모자라네. 아, 그런데 한동훈이 저기 있네. 한동훈을 100%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한동훈이 자기가 특검을 맞으면서까지 탄핵 반대한다 이러면 한동훈이 다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기 죽어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할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으로서는 꼼짝없이 지금 궁지에 지금 빠진 거죠. 이도 저도 못하는 완전히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고립무원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지금 후퇴도 못하는 상황이죠.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사퇴하고 가면 제일 편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빤스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그렇게 사라졌다가 영원히 정치를 못하거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한동훈이 그래도 그러한 점이 있었지 장점이 있었지 라면서 부르는 목소리가 있으면 다시 등장해서 국회의원부터 차차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은 절대 이 찬스를 놓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만으로는 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동훈을 끌고 들으려고 할 것이다. 이거를 가장 현재 우파 유튜브에서는요 주목해야 됩니다. 윤석열 최고입니다만 외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집니다. 정말입니다. 한동훈의 약점, 장점, 강점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우리가 최고입니다. 저건 망합니다. 이것만 떠들면은 정말 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요 이재명하고 밀당 놓고 거기서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먼저 대통령 한다 이재명. 다음에 네가 해라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어떻게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 속에서 뭐 차기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있을 때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서로 간에 짜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정세 분석은 누리PD입니다.